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내가 야간 산행을 하다가 무덤에서 겪은 이야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명절 때 촌에 가면 무덤 옆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는 걸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는 거지.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면 달리 할 말은 없고 그냥이야. 그리고 나는 특수부대 UDT 출신이고 막 제대하고 처음으로 가는 시골이었어. 참고로 시골은 경상북도에 있는 마을이야. 군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미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간은 부을 대로 부어 있었지. 그날도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새벽 1시쯤 가족들이 다 잘 때 혼자 나와서 후레쉬를 들고 산으로 갔어.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1m 앞도 잘 안 보이는 어둠 속을 열심히 올라갔지.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앞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야. 전방 8m 앞에 누군가 있구나 생각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80살에 가까운 구부정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밤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잠시 걷다가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가벼운 얘기를 했고 할머니는 그 길로 그냥 지나가셨어. 그렇게 나는 다시 산을 탔는데 좀 더 가니까 평평한 길 옆에 무덤이 있더라고. 여기서 좀 쉬고 더 가자 싶어서 일단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노려보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잘까 하면서 무덤 옆에서 눈을 감았어. 한 1분 정도 눈을 감고 팔을 뻗으니까 웬 나뭇가지처럼 거칠거칠한 게 있길래 후레쉬를 비춰봤거든. 근데 아까 그 할머니가 옆에 있는 거야. 할머니는 처음 볼 때와는 다르게 무표정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그냥 가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사가 70도나 되는 산을 한참이나 올라왔는데 할머니는 그 어두운 밤에 지팡이를 잡고 꾸부정한 자세로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신기하면서도 무섭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갔던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산의 절반이 깎인 절벽이 있었고 발 아래는 고인 강만 있을 뿐 길은 없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은 절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떨어졌으면 물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어떤 소리도 안 난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내려갔지. 근데 내가 올라갈 때 이 나뭇가지 같은 걸로 표시를 해뒀었거든. 그런데 하산하려고 하니까 그 표식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내가 올라갔던 산이 무덤이 서너 군데 있던 산이었는데 통상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덤을 찾으면 산다 라는 말이 있잖아. 무덤이 보통 정남향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무덤을 찾으려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무작정 내려갔지.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나를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있더라고. 나이는 대충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 순간 엄청 무서웠는데 더 무서웠던 건 후레쉬를 비추니까 다리가 돌아가 있었고 팔은 상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상체는 나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었던 거지. 나는 본능적으로 빨리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는데 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다가
누가 민 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 다행히 굴러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아서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 그때는 아픈 줄도 모르고 누워있는데 그 순간 웬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나는 속으로 정신 차리자. 이건 꿈이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없어. 귀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터치하진 못해.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딧불이가 번뜩이는가 싶더니 하얀 안개가 쌓이면서 시야가 트이더라고. 그리고 어떤 한옥집이 보였어. 나는 산에서 내려왔나 싶어서 안도감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한옥집 문을 두들겼지. 근데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더라고. 뭐랄까, 요새 만든 한옥집이랑은 좀 달랐어. 아무튼 문을 두들겼는데 잠기지 않은 건지 문이 열리면서 눈이 부실 듯한 햇살이 쏟아지더라고. 문 밖은 짙은 어둠인데 안은 환한 낮이었고 안을 들여다보니깐 웬 조선시대 집 같았어. 그리고 슬라이드 같이 장면이 넘어가는데 옛날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 한 명은 사또 같은 복장에 그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웬 여자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심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에 묶은 줄을 그 여자 팔에 묶더니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렇게 여자의 팔은 찢겨져서 말에 덜덜 끌려갔지. 나는 너무 놀라서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나무 문에 낀 거야. 그 순간 도망가려고 뒤를 보는 순간 방금 봤던 팔이 찢긴 여자가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질 않아. 기절한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대낮인 것 같은데도 시계나 휴대폰이 없어서 뭐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쑤시기만 했어. 그렇게 나는 일어나서 다시 걸어갔지. 그러다가 작은 구멍가게가 있길래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 나는 머리가 띵한 상태라서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으니까 아줌마는 여기가 영월이지 어디냐면서 말을 하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영월이요? 경상도에도 영월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강원도 영월이잖아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닌 집으로 갔어. 왜냐면 내가 산에 올라서 당했던 일이 몇 시간 전의 일이 아니고 이틀 전의 일이라 연휴가 끝났거든. 날 따라오고 나를 이틀 동안 경상북도에서 강원도까지 보낸 건 그 팔이 찢긴 여자의 원혼이 아니었을까? 과연 그 여자는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보통 홀리면 하루를 안 넘기는 게 보통인데 이틀씩이나 홀리면서 경상북도에서 강원도까지 걸어간 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무덤은 조선시대 때 만난 팔 없는 여자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싶어. 콜청자들은 항상 야간 산행이나 무덤 근처는 조심했으면 좋겠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